무주택자분들은 고민하시는데 사실 저는 무주택자가 지금 제일 선택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상승장의 집값 오르는 속도가 무서워서 못 샀어요. 여태까지 못 샀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웠는데 내 집 마련 적당한 시기를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적당한 시기라는 건, 내 집 마련은 적당한 시기라는 건 딱 알맞은 안성맞춤 시기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애시당초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의 캐시와 시장 상황이 두 개 다 맞물리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종자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도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 지역이 국민 평형이 5억대까지 내려가겠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5억 언더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이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대 사회초년생이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수도권에 굉장히 좋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신축 아파트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말고. 근데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택지 지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탄에 하도 동탄 낙폭이 크다 해서 이제 가봤었는데, 실제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은 워낙에 그 기존의 11만 가구라고 해서 워낙에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동탄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동탄이라든지 중남동탄 이렇게 있는데, 동탄역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국민평형 기준으로 이제 5억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대까지 내려가 있는 동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에도 5억대, 예,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낮아서 그런데, 근데 수도권 내에서 5억대, 4억대 이런 신축 아파트들 잘 보시면 좋은 게 디딤돌 대출이 5억까지 되잖아요. 5억까지 되고, 근데 디딤돌 대출 가장 좋은 게 고정금리 2%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2%대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심지어.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이론주택,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25평 신축 아파트 입주장인데 3억. 시세가 3억. 왜냐면 최근에 요즘에 아파트들, 서울 모 아파트가 건설 원가가 이제 평당 건축비가 900만 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인천의 신축 아파트가 부평구에서 3억대다. 25평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사실은 이보다 더 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셔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빌라 월세 거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주거 비용에 드는 비용이 적으실 거예요. 왜냐면 3억대 아파트에 2억의 대출을 일으킨다. 왜냐면 DSR도 보지 않거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봉이 3천이야, 4천이야 라고 했는데 디딤돌 대출로 2억을 일으켜야 된다. 네, 원래는 DSR로는 그 정도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서 고정금리 2%대로 활용하면 이게 월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주택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근데요, 제가 검단 사야 돼요? 동탄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어디가 더 상급지인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봐요. 그냥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두려운데 공부가 또 안 되어 있으신가 두려우신 거예요. 기본적인 입지가치, 상품가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안 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 가르기는 아니고요. 검단이 더 상급지일 것 같아요. 동탄이 상급지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은 뭐냐면, 그 앱을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더 상급지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은 그 부동산 지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지인의 위쪽에 탭에 보면은 그 부동산 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각 지역에 서울이면은 각 구별로 이렇게 평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남의 평단가와 그리고 뭐 강북구의 평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평단가가 높은 지역이 상급지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동탄과 검단의 어떤 그 어디가 더 상급지야라는 것을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 평단가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전고점, 예, 가장 최고가 시세를 비교해 보세요. 지역별로. 그래서 검단에 그 이제 앞으로 101역 인천 1호선이 들어올 101역 인근에 있는 호호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단지들의 전 고점, 그리고 동탄의 우포안의 전 고점, 이런 것들, 뭐 김포면은 김포 GTX 쪽에 있는 세 개 단지의 전 고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디가 급시가 더 높구나, 시세 서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 아파트도 변경되죠. 대장 아파트가 늘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교통망의 교통축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얼마 정도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금리가 너무 무서운데, 너무 금리가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어떤 금리의 마치 그 좀 안전망,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정책적인 복지 혜택과 같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2%대 금리는 사실 제가 그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고시원 이제 투어를 갔었는데 6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방 하나에. 근데 방이 고시원이요? 네. 와. 방이 이렇게 하면은 양팔 이렇게 하면 닿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네. 고시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냐면 32만 원. 왜 32만 원인지 아세요? 30만 딱 그 한 개의 비용이에요. 맞아요. 지원해주는? 맞아요. 그 보통 고시원도 32만 원 아래는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정부에서 그 주거비라는 걸 지원을 해드리는데 32만 원 정도예요, 1인에. 32만 몇천 원인데 32만 원 이하에 있는 고시원 혹은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실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32만 원 넘으면 32만 원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 이제 거주하는 이런 지역들, 뭐 고시원까지도 32만 원 언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라는 게 서울의 반지하 같은 경우도 뭐 진짜 60만 원, 70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이어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이런 본인의 소득과 자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들 일단 리스트를 좀 마련을 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예전에 저희가 많이 브리핑한 시흥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또 국민 평형 기준으로 5억대까지 내려온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5억이 조금 초과한다면 또 뭐 원하시는 디딤돌 대출 어려우시니까 20평대 평형을 조금 낮추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또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시장이 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분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바로 강동구로 또 접근하기는 어려우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2020년에 그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데 전세가가 뭐 10억이었어요. 10억. 어디요? 고덕 레미안 힐스 국민 병영 전세가가 2020년에 1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0억에 전세로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지금 이런 단지들이 뭐 고레일도 마찬가지고요. 국민 평형 기준으로 해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15억까지 올라갔다가 10억 초반, 10억 언더까지 20평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20평형대로 또 갈아타실 수 있는 여력이 또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많이 조정이 됐어요. 전고점 20억에서 16억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이런 고덕 신축 단지들은 16억대,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조금 연식이 조금 더 2년이나 조금 더 된 곳들은 15억 아래. 까지 대출 가능한 선까지 가고 있고요. 또 15억 구간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가 1주택자 기준으로 좀 풀려서 좀 이런 지역들 15억 이상 20억 이하 구간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 뉴타운 서울의 대표적인 뉴타운들 있죠. 신길, 가재울, 그다음에 뭐 마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세에서 시세를 조금 대출을 받아 15억 조금 넘지만 대출을 받아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또 거래가 없어요. 많이 못 사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들 입지 가치가 훌륭하고 거주 여건이 좋고 미래 가치 즉 뭐 9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착공했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을 지금 혹은 뭐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주택자분들. 그 얼마 전에 제가 뉴스브리핑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년도 2023년 전망 보면은 매매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전망을 했고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전세로 다시 가시는 것들보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이렇게 좀 조정된 상급지로 옮겨 타시는 것들 물론 당연히 전세보다 조금 비쌀 텐데 네. 그 정도 왜냐면은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갭이 줄어드는 거라서 이건 갭 투자하기도 좋은 것들인데 지금 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 적극적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신축 아파트 갭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 강동구는 강남인데요. 강남 4구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고래에 전세 사시다가 지금 상일동에 있는 이런 상일동 고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시는 것들은 너무 좋은 전략이죠. 네, 좋은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더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발품하시면은 진짜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매물들 이런 것도 잠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곳들 이런 곳들 전세가는 또 많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처럼 복처럼 그렇게 이제 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되게 그 예전에 그 갭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는 이제 매도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전략을 짜시려면 4주택부터 좀 매도해야 되는데 무주택이시거나 좀 고가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계획을 짜셔가지고 갈아타실 수 있는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